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발 대규모 LNG선 수주를 위한 사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LNG선 계약으론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2단계 등교 수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재학생이 많은 일부 학교에선 격일제나 격주제로 등교 수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등교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정차는 여전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도굴 흔적이 없는 온전한 상태의 가야시대 귀종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중요 유물들도 많이 출토됐습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까지 국내 조선 3사가 23조 원 규모의 카타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LNG선 계약으론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수주 가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카타르 국영 석유사인 페트롤리엄과 LNG선 발주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7년까지 조선사의 LNG선 건조 공간을 선점한다는 내용입니다. 비밀 유지 합의에 따라 협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카타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업 규모만 LNG선 100척, 약 23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NG선 계약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본 계약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돼 5년 동안 1년에 약 20척 정도 발주가 예상됩니다. 선박 건조 능력을 감안하면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거제에 전체 물량의 70% 이상 집중될 전망입니다. 두 회사의 올 상반기 수주 실적이 지난해 3분의 1 수준을 밑도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협약이 반등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런 상황으로 사실은 shipping이나 shipbuilding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LNG선 물량을 상당 부분 조선소들이 좀 확보를 했다. 그런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제시는 이번 협약에 크게 고무된 가운데 조선 경기 회복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양대 조선사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과 그리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러시아 세빙선과 모잠비크 LNG선 발주도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LNG 운반선 건조 능력이 세계 최고임을 증명한 것은 물론 하반기 수주 가능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어제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경남에서는 12만 4천여 학생들이 대상인데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등교 인원이 재학생의 3분의 2를 넘으면 안 된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격일제나 격주제로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개학 94일 만에 첫 등교에 나선 고1 학생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은 거리를 유지한 채 한 명씩 차례대로 교문을 들어섭니다. 자, 한 줄로 간격 띄우고 들어오세요. 한 줄. 1m 이상 떨어져서 들어오세요. 학생과 교직원 모두 건물 입구에 마련된 열화상 카메라에서 체온을 측정한 뒤에야 교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난 교사는 방역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첫 급식하게 될 텐데 급식소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예절이 꼭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뭉쳐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입학식을 시작으로 첫 등교를 마친 학생들. 아직 이 모든 상황이 낯설기만 합니다. 카톡으로는 그래도 말을 잘 섞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처음 보니까 낯선 친구들이 많아서 1학년까지 등교 계약하면서 사실상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등교해야 하지만 이곳 2학년 교실은 텅 비었습니다. 등교 인원이 재학생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년별 격주로 나눠서 등교 수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3학년은 매일 등교를 하고 있고 1, 2학년은 격주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인 건데 경남에서 격일제와 격주제 방식처럼 분리 등교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261곳으로
전체 학교의 약 27% 수준입니다. 한편 오는 8일은 단계별 등교 마지막 날로 경남의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9만 5천여 명이 등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도 학교에 나갔습니다. 저학년도 이제 등교를 한 건데요. 코로나19도 걱정이지만 등하굣길이 안전한지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하굣길을 찾은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경찰과 단속 카메라를 켜놓은 지 20분째. 규정 속도를 웃도는 차량은 찾기 어렵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달째. 현장에서 적발된 과속 차량은 없었지만 경찰은 이 기간 동안 경남에서 과속 등으로 하루에 36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속도를 위반했을 경우에 최하 6만 원에서 최고 16만 원까지, 벌점도 최하 15점에서 최고 120점까지 부과될 수 있고요. 때문에 학부모들은 여전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들은 모르고 엄마의 차를 시행하고 툭툭 오거든요. 그게 이러면 안 된다. 겁도 없이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또 다른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좁은 골목길에 택배 차량을 비롯해 대여섯 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학생들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킥보드를 타고 재빠르게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 사람들이 왜 이쪽에 주차를 하고 이쪽에 규칙을 안 지키고 달리는지 좀 이상했어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창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모두 590여 건에 이릅니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해서 조금 멀더라도 좀 멀리 좀 세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적극적인 좀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기 위해선 올바른 시민의식에다 적극적인 행정정책도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창녕에는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는데요.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합천과 창녕은 낮 기온이 35도, 밀양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예년보다 10도 가까이 높은 기온을 보입니다. 습도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체감온도가 올라 덥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9도, 진주도 1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30도, 진주 3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의 하늘 표정 좋습니다. 오늘 아침과 그리고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 밖에 경남 지역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0도, 함안 1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4도, 함안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적 보시면 거창 17도, 산청 1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4도, 합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서늘한 동풍이 불어들면서 폭염특보는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여 년째 가동 중인 대규모 석탄 발전소가 바로 앞에 있고 또 주변에는 고압 송전탑이 줄지어 서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하동 명덕마을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마을 앞을 지나는 고압 송전탑 건설이 또 추진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환경 난민이라며 희망하는 세대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8개의 거대한 굴뚝이 서 있는 하동 화력발전소 앞마을. 온종일 석탄발전소의 기계음이 마을에 울립니다.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석탄발전소의 소음 피해를 전국 처음으로 인정한 곳입니다. 밤에는 하면 거기 좀 소음이 소리에 잠이 한번 깨고 나면은 잠 이루기가 좀 힘들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주변에 이미 16개의 고압 송전탑이 서 있는 이 마을 앞에 또다시 11개의 송전탑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만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행정에 우호적인 몇몇 마을 대표들을 내세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존의 어떤 환경 피해도 해결도 없이 무려 11개의 고압 송전탑을 민가와 불과 수십 미터 사이에 건설을 강행을 하고 있고 또 변전소도 또 건설이 됩니다. 20여 년간의 발전소 가동으로 소음 피해뿐 아니라 암 등의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희망 세대의 이주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농덕 주민들을 더 이상 외면, 방치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이주 대책을 세워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를 운영 중일 때는 이주 지원 관련 규정이 없고 송전탑은 반드시 필요한 공익사업이니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책이 없으니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주를 희망하는 이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를 죽어가는 환경난민으로 규정하며 정부와 경상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도굴 흔적이 없는 온전한 상태의 가야시대 귀족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무덤인데도 많은 양의 중요 유물들이 출토되고 또 왜곡과 활발한 교역을 펼친 흔적도 남아있어서 학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을 파고 나무판을 덧대 공간을 만든 목광묘입니다. 4세기 초반 금관가야 시대의 귀족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도굴 피해를 입은 다른 가야 무덤과 달리 도굴 흔적 없이 가야 시대 목광묘 가운데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발굴됐습니다. 중형 크기의 무덤인데도 철기와 토기, 청동 그릇, 오칠을 한 목제품 등 유물 200여 점이 다량으로 출토됐습니다. 또 가야 시대 목광묘 가운데 처음으로 남녀로 추정되는 두 사람을 나란히 묻은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당시 매장 문화나 무덤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열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기나 철기 배치 상태 그리고 순장자들의 배치 상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그 가야 시대 목광묘를 연구하는 표준적인 무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계 유물인 통형 동기와 청동 화살촉, 북방 대륙계 유물인 청동 그릇 등이 함께 발굴돼 금관가야의 국제적 위상과 교역 활동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활발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일본의 중심부도 이 가야에 철을 입수하기 위해서 일본의 중요 물품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바깥 이야기하면 가야는 이때부터 벌써 대외적으로 대외 교섭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가야사 연구는 물론이고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차세대 경영자 클럽 간담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노사민정공동협약식이 오늘 오전 11시 함안군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창녕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이 오늘 오후 2시 창녕군 박진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남해군협의회 2분기 회의가 오늘 오전 11시 남해군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사천시 아동위원협의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사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는 클럽과 헌팅 포차 등 도내 고위험 유흥시설 5,400여 곳에 대해 운영 자제 권고를 지키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핵심 방역 수칙 미이행 시 사업주와 이용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오는 10일부터 사업주는 전자 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알릴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두 차례 연기됐던 제59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개최 시점을 놓고 경상남도 체육회와 창원시가 고심 중입니다. 경남도민체육대회는 학교 체육관 등 일부 시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정상화가 변수고 준비 과정을 감안하면 2달 전에 날짜를 정해야 해 관계기관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보잉 B737 맥스의 생산 중단 사태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항공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오전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에서 항공 제조 분야 2만여 종사자 가운데 3,500명 가까운 유휴 인력이 발생했다며 항공 제조업의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이나 정부의 방산, 관용 헬기 물량 조기 발주 등을 건의했습니다.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창원 국가산단 재생 사업이 정부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됩니다. 경상남도는 국도 12와 민자 등 모두 4,59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봉암교를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고 주차장을 늘리는 등 오래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민간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해 침체된 노후 산단을 첨단 산단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경남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학술 발굴 조사에서 진주성 내 조선시대에 축조한 중형 건물 일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조선 후기 진주 성도에 표현된 벼랑 지형과 진무청 관아 건물 한 동이 확인됐다며 이번 발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진주성 내 중형과 부속 건물을 복원해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충혼탑 인근 10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창원 수목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시는 2010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98억 원을 들여 1,200여 종에 이르는 나무와 400여 종 가까운 열대식물이 있는 수목원을 조성했으며 시내 한복판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산청군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접수하며 산청군은 400명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인 하동녹차의 주요 사진과 영상이 UN 식량농업기구 홈페이지에 소개됐습니다. 하동군은 내년에 개최할 예정인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국제 행사로 승인되면 UN과 엑스포 공동 개최와 세계 중요 농업유산 도시의 차 엑스포 참가를 제안했습니다. 남해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1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내 최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석교 권역 어촌 종합개발사업과 문항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이며 국비 64억 원을 포함해 모두 92억 원이 투입됩니다. 진주 금산교 구간에 대해 진주시가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로 개선에 나섭니다. 진주시는 이 일대 교통 상황을 분석해 금산교 접속차로 추가 확대와 보행로 확장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날이 더워지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